예, 4월 26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메타 IBM 실적이 부진하면서 초반부터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고, 여기에 특히 1분기 미국 GDP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물가는 넘어갔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성장, 고물가, 여기에 대한 우려로 미증시가 장중에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없고, 또 주도주도 없는 상태에서 박스권, 제한적인 어떤 박스권이 2주 가까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변화가 생길 타이밍이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어제 뭐 현대차, SK하이닉스 실적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 빠졌는데 이게 종가 보면 그래도 좀 덜 빠졌구나 싶겠지만 장중에는 되게 험악했죠. 뭐 다우가 700포인트 넘게 빠지고 나스닥이 거의 2%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재료 때문에 이제 빠진 건데, 메타가 오늘 10% 넘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예상치 실적은 잘 나오긴 했지만, 향후에 지출을 늘린다. 지출은 늘리고, 실적 전망은 좀 하향하고, 실적이 좀 부진한 거 아닌가? 그러고, 향후에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 좀 급락을 했고, IBM은 뭐 실적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면서 초반부터 좀 미증시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특히 장중에 급락시켰던 요인은 GDP였습니다. 1분기 성장률 나왔는데 1.6%, 예상치가 2% 중반 정도, 초중반에서 좀 정도였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건 오히려 사실은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는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발표할 때 같이 나오는 게 분기 물가를 같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물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걸 또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근원 PCE가 3.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 정도였는데 갑자기 3.7로 확 올라가 버리니까 물가는 뛰고 성장은 둔화되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가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초반에 증시를 급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초반에 그것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잘 보면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둔화된 상태에서 좀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초반에 치고 올라간 상태가 유지가 됐다라면 증시는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상승률이 둔해지고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게, 이날 미국의 국채 7년물 440억 달러 발행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국채 발행 금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돈 빌리는 거, 그러니까 7년 후에 갚을게라고 해서 440억 달러를 빌렸는데, 이자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내지 않아도, 뭐 이 정도 이자 좀 더 빌려줄게, 이렇게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금리에 대한 걱정을 좀 한 단계 덜었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옐런의 발언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옐런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신기루다. 임대 비용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치 자체는 좀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연준이 몇 달 이내에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연내 몇 번 금리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또 바뀌게 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옐런은 뭐 경제학자적인 입장보다는 또 정치적인 입장이 또 반영된 거일 수도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실제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옐런 주장이 이렇게 나온 점이 투자 심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몇몇 종목군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3.7% 올라가면서 지수 하락을 막아냈는데,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머스크가 AI 칩 주문을 2배로 늘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이 발언이 영향을 주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억만장자 투자자가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바닥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2차전지 반도체 두 개 묶음이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오늘 초반에 우리 증시에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코멘트들 보면 일부에서는 그 AI 관련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은 수익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AI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된다. 그걸 보고 싶어 한다. 투자자들이 이런 언급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 이제 에너지 업종이 최근에 유가 때문에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어려울 거다.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는지 확신이 약해졌다. 근데 이것도 나름 중요한 게, 한동안 이제 빅테크 주들을 포함해서 기술주들이 부진할 때 에너지주들이 이제 수급을 빨아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환경이 또 바뀌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거를 제일 주목하는데, 블룸버그에서 이번 주는 금리가 올라가기 쉬운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려 1,800억 달러,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만 한 1,100억 달러 넘게 1,140억 달러 국채 발행 그 이상 발행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고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리려고 하면 이자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리를 좀 자극하기 쉬운 조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식시장은 좀 고전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마감에서는 또 짜장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또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해서 시간에서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하는 시간에서는 각각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하고 또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대로 된다라면 오늘 사실 실적보다 PC 물가 지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날이라 밤에 또 지표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오늘 밤에 위증치 올라가겠구나, 또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장중 분위기와 후반부 마감하고 나서의 분위기는 계속 바뀌면서 넘어온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지금 가둬놨거든요. 증시 자체가. 주식은 매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세게 매수하는 형태로 가둬 놓고 있는 상태고,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홀짝 4월 17일 이후에 매도가 반복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그동안에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이 차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지난번 만기 이후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저는 누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지난 저점 대비 선물 매수가 한 9만 5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7만 계약 정도가 정리가 됐어요. 이건 두 가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매수할 여력이 더 커졌다. 자, 언제든지 한 뭐 100포인트, 150포인트 이상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힘이 비축된 거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엄청난 매도는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이제 눌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뚝이 풀리지 않으면 지수는 홀짝밖에 못해요. 저게 뚝이 풀려서 이틀 연속 매수가 붙어주고 하면서 저걸 풀어줘야 상단이 열리면서 대형주가 골고루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아래로 100포인트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PC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수치간의 지표가 위아래 다 100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조금 살짝 불만 붙여줘도 지금 확 올라갈 수도 있는 조건이긴 한데, 아직 외국인이 이걸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치고받고 홀짝홀짝만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저게 좀 풀리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외국인들 이틀 연속 선물 매수하는 거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2주 동안에 수급을 보면 매수 주체가 없어요. 개인들만 양시장 매수하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뭐 매도하거나 뭐 소극적인 매매를 하거나 이런 형태인데, 개인들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정체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탁금이 늘어나면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2차 전지 주도주 장세 때 폭발적으로 늘어난 예탁금 가지고 개인들이 끌어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게 최근에 예탁금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별적인 종목 장세, 기관 외국인들의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장, 이런 형태로 된다. 그러니까 저는 향후에 상승 종목 수는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상승 종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거는 0.5% 올라가고, 세게 가는 거 몇 개가 지수 올리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종목을 좀 잘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빅테크 실적은 현재까지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의 실적 나오고 있는데 몇몇 기업들이 미스나긴 했지만, 테슬라는 실적은 부진해도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오늘 뭐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일단 이 부분은 다행스러운 대목.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오락가락 매매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는 물론 이제 예상보다는 보면서 판단해야 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같이 이제 가두어만 두는 거는 이제 PC 지표가 공개되고 나면 마무리가 될 거다. 그래서 거의 뭐 카운트다운 시장이 방향 잡는 거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실적 발표 당일은 이제 수급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제 판단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전차 군단의 움직임, 특히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원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공존하지가 않아요. 원래는 두 개가. 그러니까 뭐 좀 공존하는 경우보다는 하나는 많이 올라가고 하나는 덜 올라가거나 아예 두 개가 엇갈리거나 이런 구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VS 대결 구도가 밸류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밸류업과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덩어리로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에서 IT 기업들이 또 강세 보인 점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금리는 또 올라갔고 달러는 빠졌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밸류업도 핑계도 있고 기술주들도 다 핑계가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반도체가 공존하느냐,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밸류업은 완만해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 주는 게 코스닥 시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연준 이 금리를 연내 몇 번 내릴 거냐, 이걸 이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내릴 것 같다가 46%, 세 번 내릴 것 같다가 27%, 한 번밖에 안 내릴 거, 하여튼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 내릴 것 같다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전망이 상당히 후퇴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 바꾸면 뭐냐면 기대치가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또는 두 번, 저는 이제 뭐 6월에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면 오히려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저 재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흡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PC가 엄청나게 올라서 아예 그냥 노컷, 그러니까 이제 금리 안 내린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 재료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은 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PC만 좀 무난하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오후 방송에서 그 내용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